안녕하세요, 유정씨입니다. 어제 저녁 네이버 공식 인플루언서 계정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플루언서 운영 정책 변경 사항 안내. 활동하고 있는 채널에서 스팸성, 불법적인 문서가 다수 발견되는 경우, 활동하고 있는 채널에서 홍보성, 대가성 목적의 링크, 배너를 도배하는 등 스팸성 게시물을 다수 발행하는 경우, 그 외에 서비스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거나 어뷰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가 다수 발견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우. 우리는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인플루언서 운영 정책 바뀌는 게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어떤 정책을 전체에 적용하기 전에 좀 작은 범위의 그룹에게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확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인플루언서 운영 정책이 바뀐다는 건 전체 블로거에게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다른 변경이 예상된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인플루언서 운영 정책 변경 사항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리고 저의 생각을 여기에 추가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적 블로그를 여러 개 대여를 하거나 구매를 해서 같은 제목, 같은 내용으로 포스팅을 발행한 다음에 상위 노출된 내용들이 똑같은 걸로 도배가 되는 현상을 가끔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포스팅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또는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검열을 해서 저품질로 가는 경우가 요즘 발생을 했죠. 그리고 똑같은 글을 서너 개씩 발행하지 않더라도 영향력이 클 만한 인플루언서에게 원고료를 주고 하루는 의료를 썼다가 하루는 법률을 썼다가 하루는 50대 주부였다가 하루는 20대 대학생이었다가 이렇게 조금 원고가 마구잡이로 발행되는 블로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인플루언서는 한번 되고 나면 뭐 따로 떨어지거나 하는 게 없으니까 거의 철법통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인플루언서도 이렇게 홍보성, 스팸성이 짙은 글을 발행을 하면 인플루언서가 누릴 수 있는 기능들을 전부 다 이용 정지를 해버리겠다는 거죠. 단순 이용 정지가 아니라 사실 조금 더 큰 범위로 본다면 저품질로 보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에서 인정해준 인플루언서인데 이렇게 블로그 막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홍보성, 스팸성 문서를 발행하는 인플루언서는 당연히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플루언서 제도 시스템 상에 좀 갱신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루언서가 될 때까지는 외부 링크도 안 쓰고 협찬도 안 받고 정말 한 가지 뾰족한 주제로 글을 쓰시다가 인플루언서를 딱 달고 나면 완전 잡불로 가버리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언제 될지도 모르는 3개월, 6개월의 기간 동안 내가 쓰고 싶은 거 참고 하나의 주제로만, 심지어 뾰족한 주제로 썼을 테니까 어느 정도는, 한 10%에서 20% 정도는 좀 다른 글을 쓸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인플루언서 달고 나서 인플루언서 활동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플루언서 주제 관련 포스팅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원고료를 드립니다 하는 것만 받아와서 쓰시는 분들, 인플루언서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뭐 영향을 좀 부정적으로 미칠 것 같은 사람이라면 이걸 좀 갱신을 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인플루언서를 많이 안 뽑잖아요. 한번 인플루언서가 되면 거의 네이버 망할 때까지 인플루언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갱신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링크와 배너는 제가 할 말이 조금 더 길어가지고 일단 어뷰징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서비스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거나 어뷰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가 발견되는 경우. 이건 아마 AI로 하루에 100개, 200개씩 글을 정말 무한정 발행해내시는 분들이 대상에서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블로그에 정보와 나의 경험,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AI로 하루에 100개, 200개씩 이렇게 막 담으면 사실 솔직히 거의 뭐 경험을 할 시간도 없고 경험을 담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제가 피드메이커 1기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피드메이커 같은 경우는 홈판 노출이 돼서 유입이 가장 많이 된 사람에게 이제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근데 AI로 포스팅을 정말 많이 발행하신 분이 이 우수 피드메이커 상위권에 랭크가 되면서 나의 경험과 나의 내가 찍은 사진들을 열심히 올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서운해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AI 글을 많이 발행을 하면서 정보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올리시는 분들은 정말 틀린 정보로 사람들을 낚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특히 네이버에서는 어뷰징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뷰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는 좀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네이버의 이 운영 정책 변경이 경험 콘텐츠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로직 개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활동하고 있는 채널에서 홍보성, 대가성 링크를 도배하면 제재를 가하겠다 하는 건 작년 말 쿠팡 파트너스 링크에서부터 슬금슬금 보이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작년 연말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2개 연속으로 올렸는데 둘 다 한 48시간 정도 노출이 된 다음 누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우회 링크로 한번 올렸는데 걔는 정상 노출이 됐고요. 근데 다른 어필리에이트 링크는 별로 제재를 가한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여행 블로거들이 정말 많이 쓰는 클룩 어필리에이트, 마이리얼트리 파트너스, 3시간 전 같은 경우는 링크를 올렸을 때 누락이 된 적이 없었고 굳이 여행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초대 코드를 사용할 수 있고 초대 링크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별로 이상이 없었거든요. 이런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일단 이 링크 관련 도배는 쿠팡 파트너스에 먼저 좀 선적용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 링크와 배너 관련 제재에 대한 제 뇌피셜을 좀 풀어보자면 저는 네이버가 블로그에 어필리에이트 시스템을 도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네이버에서는 클립에 스마트 스토어 어필리에이트 모델을 적용할 것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홍보성, 대가성 링크를 도배를 하면 좀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블로그에도 스마트 스토어 어필리에이트를 달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 넣으면 저품질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우회 링크를 쓴다든지 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쿠팡 링크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애드포스트 이만큼 받는 것보다 쿠팡 파트너스 링크로 판매되는 수수료 받는 게 좀 더 많고 창작자 입장에서는 내가 쓴 글로 뭔가 수익까지 추가로 생긴다고 하면 그 방법을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쿠팡 파트너스에 제재를 가하는 것도 있지만 판매 수익을 우리 플랫폼으로 가져오려는 전략을 쓸 것 같아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첫 줄부터 광고가 쭉 붙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상위 노출된 블로거들에게, 인플루언서에게 우리는 광고 쓰겠지만 너희는 광고 쓰지 마 라고 하는 건 양아치 아닌가요? 소금같이 짠 애드포스트 정책을 보면서 네이버에 서운함을 느껴 유튜브로 넘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블로그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콘텐츠를 통한 수익화를 원고료 또는 제휴 마케팅으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앞으로 링크 쓰지 마. 다 누락, 나 다 저품질 이래버리면 수익화 방법은 다 막아버릴 테니까 너희는 그냥 여기다 글이나 써 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어필리에이트를 런칭을 하면서 쿠팡 링크 대신에 스마트 스토어 어필리에이트를 써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하는 걸 제가 뇌피셜로 한번 돌려보는 거죠. 당연히 무지성으로 쿠팡 링크만 다다다다 넣어놓고 한 놈만 걸려라 하는 블로그는 제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고라고 하더라도 제휴 마케팅 링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진짜 경험이 나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 진짜 정말로 도움이 되는 글을 썼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도 이런 글을 계속 쓸 수 있게끔 이런 글이 많이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저의 기억을 오래 저장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기획력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 장점이 물론 있지만 정말 아무 수입도 없었다면 과연 제가 이걸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올해 3월까지는 많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블로그 누락이 생길 수도 있고 상위 노출 로직이 뭔가 바뀐다라는 느낌을 더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정말 불태기가 오기 쉬운데요. 이럴 때는 그냥 지금은 포스팅을 쌓는 기간이구나 하고 묵묵히 쓰는 습관을 기르거나 정말 너무 재미가 없어서 못 쓰겠다라고 하면 조금씩 띄엄띄엄 쓰면서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면 봄이 올 줄 알았는데 올해 3월까지는 블로그에 좀 찬바람이 오래 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블로그에서 다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앞으로도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어필리에이트가 나온다면 저는 쿠팡 링크 대신에 스마트 스토어 어필리에이트를 넣을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회 링크를 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아마 한 20개당 하나씩 정도는 쿠팡 링크를 꾸준히 넣어볼 것 같습니다.
테스트 목적이 있기도 하고 저는 제 블로그에 있는 구매 링크를 통해서 누군가가 물건을 구입하셨다라는 그 결과물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써야 사람들에게 정말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구나.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제휴 마케팅 링크는 넣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개월 정도는 이런 제휴 마케팅 링크를 넣을 때 계속 누락 여부를 체크를 할 것 같아요.